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후 우리나라 땅을 밟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데요. 2박 3일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경제안보 동맹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소식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그가 온다, 그리고 두 대통령, 이 시각 노스룸과 의심도 의원직 상실, 마지막 격리 4주 더입니다. 네, 오늘 다정회 사무실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 땅을 밟는 그분 때문인데요. 자,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의 수장, 바이든 대통령이 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예요. 네, 지난 3월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첫 통화를 했고요. 또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에 성사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입니다. 잠시 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주한미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는데요. 그 장면부터 다정회에서 실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착 직후에는 곧장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시작부터 확실한 경제 행보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상견례를 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공장 곳곳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각 평택 공장 설렘 반, 긴장 반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내놓을 최신 기술은 3나노미터 공정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얇은데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자, 이 반도체는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의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할 뿐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량 생산할 기업이 필요한데 10나노 이하의 고급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딱 두 곳뿐입니다. 특히 3나노 기술은 삼성이 TSMC를 압도하고 있고요. 삼성과 미국의 협력, 미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engage wit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leaders in Korea who are mobilizing billions of dollars in investment here in the United States to create thousands of good-paying American jobs. 한미 두 정상은 평택 공장 현지에서 직접 연설에도 나섭니다. 기존의 군사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을 기술과 공급망, 그러니까 경제 동맹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들어볼까요?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는 G1과 G2,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 균형 외교를 선택했는데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 외교를 펼쳤습니다.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아니면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네, 윤석열 정부의 무게추는 확실히 한쪽으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지 않느냐란 지적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요. 글쎄 그거를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자, 미국도요, 이번 순방의 목적이 중국 견제라는 걸 숨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 방문 중에 열리는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 그리고 곧 출범하는 경제협의체 IPEF, 이 모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 정부도 IPEF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중국은 어떤 지역 협력의 틀도 제3자를 겨냥하거나 해를 끼쳐선 안 된다고 반발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편먹기는 그만두라는 주장입니다. 习近平强调，历史和现实告诉我们，以牺牲别国安全为代价，片面追求自身安全，只会造成新的矛盾和风险。为了促进世界安危与共，我前不久提出了全球安全倡议。 자, 두 번째 픽가죠. 두 대통령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일본으로 떠나기 전까지 사흘간 윤석열 대통령을 매일 만납니다. 자, 내일은 정상회담과 만찬이 있고요. 모레는 오산 공군작전 사령부를 찾는 안보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라든지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 정치권에서는요, 한미 양국 정권은 좀 엇갈린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에선 보수 정권이, 반대로 미국에서 진보가 되면 한국에선 보수가 당선되는 일종의 징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 조지 W 부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 오바마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 트럼프 정부가 그러했습니다. 자, 물론 이념이 갈린다고 사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가 그러했습니다. 트럼프 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미국 내에서 그 북한과의 그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예. 상당히 대담한 발상이었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국면이 그냥 180도로 예, 그렇긴 했죠. 대전환됐던 것이고요. 예.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엔 이렇게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자, 보수당 출신 윤석열, 진보당 출신 바이든 대통령의 궁합도 이와 유사합니다. 서로 출신은 다르지만 한미 간의 동맹 강화, 또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고요. 무엇보다 중국 견제가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에게 호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The newly inaugurated Korean president, President Yoon, who campaigned on the platform of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o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Japan. 자, 지금 보시는 건요, 두 대통령의 개인 취향과 공통점을 분석한 오늘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이 강아지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유기견 출신 토리를 비롯해서 반려견 4마리, 반려묘 3마리를 키우는 대가족의 집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세퍼트 메이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야구인데요. 자, 윤 대통령은 학교에서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서 수업 들었다라고 할 정도인 야구광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부터가 야구 선수 출신인 또 뉴욕 양키즈의 오랜 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결고리 바로 입맛입니다. 이 소탈한 입맛이 특징인데요.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등의 한식을, 바이든 대통령은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평범한 음식을 즐깁니다. 여기에 약간의 이 초딩스러운 입맛이 더해졌습니다. chocolate chip. Eat some chocolate chip. 네, 바이든 대통령 유명한 아이스크림 광입니다. 자, 사실 윤 대통령도 절대 빠지진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얘들아, 형 사실 이런 글과 함께 이렇게 민트 초코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죠. 선보였는데요. 해시태그에 민초단 모여라 이렇게 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회자되는 민초 아이스크림 먹방입니다. 자, 조금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요. 원래 정상회담을 앞두곤 이렇게 인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꼽는 보도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라는 점도 닮은 꼴 중에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집에서 용산 집무실로,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백악관, 주말은 델라웨어의 자택으로 떠납니다. 예상보다는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두 정상 실제 회담에서는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은 이 시각 노스룸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코로나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차곡차곡 준비했는데요. 그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The fact that we were monitoring and perhaps even expecting the North Koreans to do something, whether it's a launch or a nuclear test, perhaps while the president's in theater. That's why we have talked about already, even before this trip, making sure that we had a nimble posture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their future.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두 정상이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벙커로 이동하는 플랜 B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 코브라보를 동해에 출격시켰고요. 도발의 수위에 따라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이번 회담에서 전격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픽 일반 뉴스입니다. 이심도 의원직 상실인데요. 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 한 회의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땡땡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 큰 악재가 겹쳤습니다. 과거 로펌에서 근무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금고형 이상인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최 의원이 진술을 바꾼 이유도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확인서라는 겁니다. 최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인턴으로 근무한다는 표현을 쓰나요? 학생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코로나 소식 격리 4주 더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다음 주부턴 이 격리 의무를 없애는 걸 검토했는데 확진자가 4배 넘게 늘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한 달 뒤에 다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시험과 관련해선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의 경우 확진이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하교의 시차 적용과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 최소 간격 유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정상회담 소식 더 짚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